피냄새를 맡고 싶다. 1000명을 죽여야 하는데 채우지 못하고 잡힌 게 억울하다. 라는 말을 남겼었던 대한민국의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 정남규는 유영철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하며 서울 서남부 연쇄살인 사건을 일으킨 뒤 총 13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살해한 죄로 감옥에 들어가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못하는 것이 우울하다며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고 요구했었던 희대의 미친놈 중 한 명인데, 오늘은 그가 살인에 중독이 되기 전 과거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죽였었는지와 체포 직후 그가 보여줬었던 광기 어린 모습 및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비겁한 최후에 대해 한번 정리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969년 전라북도 장수군에서 태어났던 정남규는 농부로 일하고 있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며 아버지에 의해 매일같이 두드려 맞던 유년기를 보냈었다고 하는데, 심지어 이 당시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적도 있어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 점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어 동급생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직장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둔 뒤 배달이나 노가다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후 군대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해 매일같이 구타를 당하게 되었던 그는 위로는 선임들로부터 온갖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당하며 아래에선 후임들이 그를 대놓고 무시하던 끔찍한 군생활을 보낸 결과 유년기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자신이 항상 피해자였다는 사실에 분노를 하여 전역을 하고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해 특수강도 1건과 2번의 절도 그리고 2번의 성폭력 범죄를 일으킨 뒤 재판을 받고 총 3년 4개월간 깜빵에서 콩밥을 먹으며 전과자 타이틀을 단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후 1999년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며 이때부터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살아가게 되었던 그는 당시 전과가 있던 자신은 물론 어머니와 누나 또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금전적으로 매우 쪼달리는 생활을 이어나가게 되었는데, 그나마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던 낡은 주택을 이용해 월세를 받으며 돈을 벌긴 했었지만 이마저도 3명이 먹고 살기엔 충분치 않아 이때부터 정남규가 가난으로 인해 다시 분노 게이지를 채우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살인을 통해 이 분노를 해소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었다고 한다. 이후 살인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몸을 가꿔나가기 시작했던 그는 범행 현장에서 쉽게 도주하기 위해 오랫동안 이어오던 술과 담배를 끊은 뒤 일주일에 3번씩 10km를 달리는 연습을 하거나 악력기와 역기 등을 이용해 체력을 만든 뒤 운동 이외에도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하며 과학수사 관련 잡지만 수십 건을 사들이거나 CSI 과학수사대 시리즈를 단 한 편도 빼놓지 않고 시청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엄청난 준비를 했었다고 한다. 정남규의 살인은 크게 초창기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데, 초창기 때는 주로 흉기를 이용하여 CCTV가 없는 골목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을 쫓아 6명을 살해하고 6명의 부상자를 만들었고, 이후 보람의 공원 살인 사건을 일으키게 되자 이때부터 경찰이 연쇄살인일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를 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그가 자신의 꼬리가 붙잡힐까 두려워 사용하던 범죄 도구를 둔기로 바꾼 뒤 문이 열려있던 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나가며 2년 3개월간 총 13명의 사망자와 20명에 달하는 부상자를 만들어내게 되었다고 한다. 정남규는 범행 당시 자신의 신발 밑창을 도려내 족적을 지우거나 장갑을 이용해 지문 또한 철저히 관리하며 오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자 당시 어떻게든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했던 경찰이 수유동 3남매 살인 사건의 범인을 아무 증거 없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였던 송모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며 국가수에 당신이 범인이라는 증거물을 제출해놨다 라는 협박과 송모 씨의 주변을 캐고 다니는 만행을 벌인 결과 이에 송모 씨의 아내가 그를 의심하기 시작해 결국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경찰은 진범인 정남규가 잡힌 뒤에도 누명을 썼던 그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후 2006년 4월 드디어 체포를 당하게 되었던 정남규는 마지막 범행 당시 신길동에 위치한 한 주택으로 들어가 집안을 모조리 뒤져가며 돈을 구하자고 했었고, 하지만 집에서 현금은커녕 만원짜리 상품권 한 장밖에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에 분노를 했던 그가 곧장 방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둔기로 내리시려고 했지만, 이때 다행히도 그의 공격이 빗나가 소리를 듣고 일어나게 되었던 피해자와 바로 합세를 했던 아버지가 정남규를 제압하며 이후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한 결과 그렇게 정남규가 체포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정남규는 체포된 이후에도 수갑을 찬 채로 도망을 쳐 2시간 동안 추가적인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었었는데, 처음엔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를 당했었지만 몇 년간 그를 쫓고 있었던 프로파일러 건일용이 자신이 조사하던 범인과 그의 범행 수법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끈질기게 그를 추궁하여 자백을 받아낸 결과 그가 2년간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라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정남규는 사이코패스 검사를 통해 유영철의 버금가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신문을 봤던 중 피해자가 끔찍히 살해되는 장면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꼈고 죄책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유영철은 나보다 한 수 아래다 라는 발언을 남긴 뒤 이후로도 현장 검증을 위해 사건 현장을 찾았을 당시에는 그의 범죄 행각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를 향해 돌을 던지고 달려들려고 하자 그가 시민들을 노려보며 맞서 싸우려는 태도를 보인 뒤 카메라를 향해 소름 끼치는 미소를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한다.
결국 연쇄살인 혐의로 재판에 오르게 되었던 정남규는 재판 과정에서 담배는 끊어도 살인은 못 끊겠다, 사람을 더 죽이지 못해 우울하고 답답하다, 빨리 사형을 집행해달라 라는 말을 남긴 후 2007년에 대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아 깜방에 들어가 하루하루 되실 날만 기다리게 되었지만, 그러다 2009년에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었던 건지 서울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지며 결국 다음날 새벽에 사망 판정을 받아 속죄는커녕 왜 자살을 했는지도 밝혀지지 않은 채 곧장 지옥으로 떨어져 실시간으로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고 한다.